날 기소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거다. 이재명 무의식 중에 실토했다. 나를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되는 것이야. 이런 식의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재명의 이상한 정신세계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도 상당히 어리숙하고 좀 핵심을 짚지 못했지만 여기에 이재명의 황당한 답변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미디어 팬 기자 추첨 통해서 이제 질문권을 얻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60% 육박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고 여당이 다수당인 점도 변함이 없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구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러면은 답변에 나와야 되는 것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87 체제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개헌이죠. 헌법 개정.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선 기간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본인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막판에는 헌법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연임제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래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4년 연임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곧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개헌 이야기를 사실상 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물타기 답변.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블랙홀이 돼서 본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저항적 권한이 있는 대통령 자리까지 가져갔으니까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하는 말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이 다 선택해 준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국민파리만 다 했습니다. 국민이 다 선택을 해줬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 대통령 자리까지 줬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던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다. 일단 제왕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도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임 대통령도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대통령 자리로 옮겨왔지만 저희가 한 일의 반사적 측면이 있겠지. 반사적 측면. 막 공격을 하고 다수당의 행포를 가지고 막 탄핵하고 무차별 법안 발의하고 특검법 발의하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은 자기들이 한 일이다. 반사적 측면은 대통령이 힘을 잃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사적 측면이 있겠지.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니까 제왕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제도 고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다수당을 가지고 다수당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3년 내내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무차별 탄핵하고 예산 폭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법 막 발의를 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어쨌든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방해를 했죠. 그래서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그 입장에서 지금 본인들이 한 일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에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은 막강한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가는데 그 소수 정당을 가지고 있던 소수 여당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을 그렇게 국정 운영 발목 잡고 못 살게 해놓고 지금 본인 입장에서 자기는 거대 여당을 가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 발목 잡기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엄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엄을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중에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도 민주당이 그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좀 국정에 부담을 주는 그래서 국정이 운영의 위기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느꼈을 법하다 이런 말로 헌재에서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3년 동안 국정 운영 발목 잡기를 하고 뭐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가지고 마치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황당한 답변인데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위 그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 이건 제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민생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쪽지를 보낸 사람이 있더라. 어떤 과일을 먹고 싶은데 비싼 과일이라서 먹지를 못했는데 민생지원금을 주신다고 하니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주신다고 하니 그걸로 비싼 과일을 사 먹겠다고 자기에게 쪽지를 준 사람이 있다. 서민들 중에서. 그리고 민생지원금이 나오면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생지원금으로 과일, 소고기. 이재명의 법인카드 저는 당장 생각이 납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거 그제 법원에서 또 뭐 추후 지정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과일 그 냉장고에
그냥 쟁여가지고 2년 동안 얼마였죠? 259건을 결제를 했어요. 2,791만 원. 2년 동안 과일 2,791만 원, 2,800만 원어치 법인카드로 사먹고. 그래서 그때 대선 때 그 이준석 후보가 집에 코끼리 키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게를 달아보니까 28톤의 과일인데 그걸 누가 다 먹었느냐, 코끼리 키우느냐, 그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본인의 그런 뭐 소고기 법인 이렇게 과일 하면은 법인카드가 바로 떠오르는데, 그럼 본인은 법인카드 가지고 그렇게 실컷 뭐 질릴 정도로 먹고 과일 같은 거는 나중에 뭐 다 먹지 못해서 썩어서 내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서민들은 민생지원금을 줘서 비싼 수입 과일 사 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뿌듯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본인이 국민들과 같은 좀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일종의 뭐 어떤 뭐 특권 비슷한 특권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전에 문재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 지원금을 주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그 지원금으로 소고기 실컷 먹었다고 해서 뿌듯하더라. 이게 지금 북한입니까? 입합의 소고기. 전혀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그 중요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2시간을 다 채운 겁니다. 그냥 본인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 왜 재판이 중단됐느냐, 이런 이야기들, 재판 제대로 받을 거냐,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은, 대법원에서 하든 뭐 헌재에서 나중에 결정이 나오든 재판 제대로 받을 거냐, 본인이 왜 이 모든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법원에서 검찰이 사건 조작했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왜 법원 재판을 기피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그 질문이 하지 못한 기자들도 참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 질문들이 나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자회견이라고 한 거죠. 추첨을 해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렇게 기자들끼리 조율이 돼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것을 뭐 하지 못한, 그래서 추첨이 돼서 질문권을 얻었으면은 그런 질문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기자들 한심하지만 그렇게 상황을 만든 이재명 쪽 참모들은 더 교묘하다고 봅니다. 이 첫 기자회견인데 이걸 또 본인의 방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문제죠.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문제. 뭐 말이 뭐 수사권, 기소권 그 분리지. 검찰청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청하고 중수청하고 이렇게 나는 공중분해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분리하면 안 된다는, 그 검찰청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지금은 3년 사이에 많지 않은 것 같아.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재명의 말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검찰청을 폐쇄한다는 데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자업 뭐죠? 이재명 본인을 수사해서 기소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나를 수사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진 것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기를 기소를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다. 그 자기 중심적 정신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그렇게 되는 거죠. 나를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그대로 실토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 발언도 그렇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도적 다수 의석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제왕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지금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뭐 해서 어떤 뭐 개헌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자회견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따져보고 들춰봐야 될 것이 많은데 아예 그 뭐 중요한 질문이 아예 나오지 않은 이 부분부터 그나마 이렇게 답변을 한 이런, 또 특히 뭐 중국 관계, 미국 관계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전혀 질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뭐 밀월, 허니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회견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너무나 지금 한 달 됐지만은 좀 엉망진창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